한국어는 외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외국인들의 반응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반응 그리고 중국어를 들었을 때의 반응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한국어 특징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직역했기 때문에 어색한 부분이 많지만 시작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한국어는 어떻게 들리시나요에 관한 외국인 반응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좋아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도 한국어가 항상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 한국 비디오를 듣곤 합니다. 저는 한국어가 매우 음악적이고 부드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는 날카롭게 들리지만 한국어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했고 상당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지금도 가끔씩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이 음악적으로 들립니다. 한국말은 못 알아듣더라도 좋게 들립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언어는 항상 한국어와 러시아어였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곳을 버블리로 묘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많은 모음 표현이 느껴집니다. 맙소사, 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었네요. 한국어는 역시 버블리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버블리는 미국식 표현으로 유쾌한, 행복한 기운이란 뜻입니다. 비유적 표현이라 한국인은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다음 댓글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게 한국어는 매우 체계적이며 리듬감 있게 들립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가 한국어 문법을 공부했기 때문이겠죠? 한국어가 구성되는 방식은 매우 기분 좋게 정렬된 느낌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아주 잘 짜여져 있고 체계적인 것 같은 느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어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 모국어는 미국 영어와 독일어 방언입니다. 제게 한국어는 매우 부드럽고 유려하게 들립니다. 나는 또한 리을이 마지막 위치에 있을 때 소리가 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한국어 사용자는 영어에 비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단어의 강세와 억양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어가 완전히 단조롭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말투가 더 부드럽게 들립니다. 몇몇 한국 화자들은 매우 단조로운 방식으로 말하는 것 같으며 그것은 항상 저에게 사려 깊게 들립니다. 한국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차분함입니다. 제가 원래 영어로 된 오디오북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한국말로 읽는 걸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보는 ASMR의 95%가 한국어인 이유죠. 저에게 한국어는 정말 모음이 많고 표현력이 풍부하게 들립니다. 듣기에 아주 좋은 소리가 나는 언어입니다. 가장자리가 거의 둥글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일본어는 많은 단단한 크 소리와 대조적으로 상당히 날카롭고 무거운 차음으로 들립니다. 또한 톤의 변화가 적으면서 더 단조롭게 들립니다. 저는 한국어 강사이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어가 아름답고 귀에 달콤하게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인도인이지만 저 또한 한국어를 들으면 아름답게 들립니다. 한국어가 달콤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뿐일 수도 있지만 일부 언어에는 특정 억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의 특정 억양이 저희 귀를 즐겁게 하는 것처럼요. 저는 언어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한국어는 다른 언어보다 울림이 있고 자연스러운 모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대화의 흐름에 따라 발음을 바꾸는 경향이 있어서 거친 자음의 끊김이 최소화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예능을 접하다 보니 한국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더 잘해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잘하지 않고 음이 높지 않아도 모음이 더 울려 퍼지면서 더 좋은 소리를 냅니다. 또한 성조 언어가 아니므로 어떤 멜로디의 노래를 불러도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보다 훨씬 더 많은 운율과 흐름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표현한 한국어 반응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외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들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중국어와 비교한 댓글에서 한국어의 특징이 더욱 부각됩니다. 중국어를 들었을 때 반응을 보면 일단 중국어는 삐딱하게 들립니다. 영어와 다르게 중국 사람들은 좋은 말솜씨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목소리가 큽니다. 중국어로 말하는 일부 사람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소리를 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상하게 들립니다. 중국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중국어는 음색이 너무 진하고 일본어는 너무 급하고 한국말은 딱 맞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말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귀가 즐겁기 때문이죠. 저는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인과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서양의 스페인어처럼 말을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사람처럼 목소리 톤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중국어 대화 소리가 소리를 지르거나 말다툼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저는 또한 중국 사람들은 쓸데없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공공장소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야기하면 시끄럽습니다. 제가 느낀 중국어는 중국어 특유의 어조 때문에 저를 모욕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중국어를 모른다면 중국인이 당신에게 무언가 물어봤을 때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어가 일상적으로 빠르고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을 모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여러 번 그렇게 느꼈습니다. 중국어에 관한 반응 대부분 비슷합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중국어에 대한 이미지와 거의 유사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어조가 너무 세서 싸우는 것 같고 쓸데없이 목소리가 크다겠죠. 분명 그 언어를 쓰는 사람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적인 측면이 달라지겠지만 일단 서양 사람들에게는 중국어는 한국어처럼 좋게 들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서양인이 중국 사람에게 칭칭총이라면서 인종차별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중국어가 그들에게 굉장히 비이상적으로 들리기 때문이겠죠. 중국어 반응과 한국어 반응을 보시면 그 간극이 크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한국어는 체계적이며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언어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중국은 세계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없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드라마나 영화는 더빙으로 어떻게든 대체할 수 있겠지만 노래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 불러서는 세계적인 인기를 얻을 수 없겠죠. 듣는 것만으로 비정상적이며 모욕적으로 들리니까요. 한국어로 불린 노래들이 빌보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는 것만 봐도 생소한 한국어가 외국인에게 거부감이 없다는 증거겠죠. 그래서인지 요즘 외국 가수들도 한국어를 노래에 넣어서 작사를 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한국의 옆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아이돌 그룹 초특급은 같이 가자라는 한국어 제목의 신곡을 발매해 화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가사에도 다소 어눌하지만 뭐 괜찮아, 좋은 느낌 등의 한국어로 된 가사를 사용했죠. 해당 곡은 일본 음원 사이트 라인 뮤직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가수들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자 일본에서 작정하고 한국 노래인 척 만들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니 기분이 조금 묘하네요. 두 번째는 베트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류는 동남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 현재 베트남에선 한국어를 제일 외국어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K-팝에 영어를 녹였을 듯 베트남 가수들은 자신의 노래에 한국어를 넣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가수 비엣 아테는 2019년 안녕이란 곡을 냈는데 후렴 후에 우리말 안녕이 반복됩니다. 이 밖에도 사랑해, 오빠 등의 한국어를 가사로 사용하는 가수들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꾸준히 K-팝 가수들이 전 세계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퍼진 결과겠죠? 실제 세종학당재단에 따르면 K-팝, K-드라마 등 한류 인기로 최근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 교육 시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어를 전파하는 기관인 세종학당만 해도 올해 기준 전 세계 82개국 234곳으로 늘었다고 하죠. 특히 올해 세종학당 신규 공모에만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매년 한국어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도 넷플릭스 최대 히트작 오징어 게임 열풍으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억 명 이상 등록한 미국의 언어 학습 애플리케이션 듀오링고는 오징어 게임 방영 이후 2주 동안 한국어를 배우려는 신규 사용자가 영국에서 76%, 미국에서 4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중문화는 언어 학습 트렌드에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 음악과 영화,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가 한국어 학습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외국인들이 듣기에 좋은 한국어와 양질의 콘텐츠가 만나서 시너지를 일으켰습니다. 한국어로 된 콘텐츠는 세계인들이 열광을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직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콘텐츠를 발굴하며 세계로 공유할 겁니다. 한국인을 알지만 세계는 모르는 한국의 멋지고 아름다운 콘텐츠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분명 제2의 BTS, 제2의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가 세계에서 인정받겠죠. 아주 가끔씩 오징어 게임과 BTS를 운으로 치부하며 더 이상 그런 콘텐츠는 나오지 못한다는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막 떠올랐고 지금 시작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다음 년에는 더 좋은 콘텐츠가 세계에서 인정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한국어는 외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국어가 이 정도 호평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